네, 지금까지는 국회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수단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사법부에 대해서 국회가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법부의 구성의 측면에서 영향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운영되는 측면에 있어서도 국회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먼저 사법부의 구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법부의 구성은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한 국회의 대표적인 수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사법부, 법관들로 구성이 되죠. 그죠? 이 법관들로 구성되는 사법부, 그러니까 어떤 법관을 임명을 하느냐, 바로 여기에 국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법관의 성향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법관을 앉히는 겁니다. 사법부에 들여보내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들어간 법관은 어떤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긴 하겠지만 원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념적 성향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자신의 그러니까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이념적 성향과 비슷한 사람을 앉힘으로 인해서 자기들과 비슷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되게 정파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혹은 좀 긍정적으로 사법부의 구성과 이제 국회에 관한 관계를 이제 얘기를 한다라면 보다 뛰어난 사람들, 예, 헌법재판소장이나 뭐 대법관이나 뭐 대법원장이나 뭐 굉장히 뛰어난 어떤 이 법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앉히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인제 뛰어난 사람들을 앉히는 것들을 통해서 향후 사법부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죠. 예. 사람의 구성을 법관의 구성을 바꿈으로 인해서 미래 사법부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제104 조는 요렇게 나와 있어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예. 대통령이 지명을 하지만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거긴 하지만 나머지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아 이 사람 하시죠." 라고 하면 이제 국회가 동의를 하는 과정으로 된다라는 거고 헌법 제111 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제2 항의 이제 재판관 중 3 위는 제2 항의 재판관 중 3 위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그다음 나머지 3 위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3 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3 명은 국회에서 3 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헌법재판소의 법관들이 임명이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장 이제 그 장이죠. 헌법재판소에. 이제 이분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을 구성하는 이 법관들, 헌법재판소, 대법원 이런 데 들어가는 법관들이 그냥 단순히 자신의 어떤 법적인 사법적인 능력, 전문성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 국회. 즉 입법부와 행정부가 개입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 법관이 될 것인지, 누가 헌법재판소장이 될 것인지, 누가 대법원장이 될 것인지를 결국엔 입법부와 행정부가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법부에 대한 견제를
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라면 이제 또 이런 얘기 한번 더 해봐야 되죠. 대통령이나 국회는 어떤 인물을 법관으로 앉히려고 하느냐. 법적 전문성, 그다음 법조계 내부의 높은 평판, 이거 굉장히 이거 당연한 기준이죠. 예. 굉장히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앉혀야만 하겠죠. 능력도 없는 막 이런 사람들을 앉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전문성, 법적인 전문성, 그다음 이 법조계 내에서의 굉장히 높은 평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법관의 이념적, 정치적 성향이 임명 동의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사실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회 내 다수당은 자신의 이념적 혹은 정치적 성향을 공유하고 있는 법관을 임명함으로써 이들이 향후 자신들의 선호와 일치하는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구성원들을 법관, 그러니까 이 사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 법관들을 자신들의 이 특징과 비슷한 사람들로 앉힘으로 인해서 이 사법부의 판단이 미래에 자신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내려지도록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뭐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동의를 하고 해서 누군가가 앉히게 되면 제도적으로 절차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판단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사법부의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해소되지 않는 이런 갈등들, 이러한 것을 결국 헌법이나 뭐 법률에 비추어서 최종적으로 이게 맞습니다라고 결정을 내려주는 곳이 바로 사법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받아야만 돼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종적으로 내리는 판단이고 이것은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내야만 하는 판단이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 판단을 존중해 줘야만 한다라는 거죠. 근데 국민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사법부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자신들의 전문성과 법적인 전문성과 양심에 의해서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느끼고 있을 때 비로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법부의 판단이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정파적으로 내려진다라고 느껴져요. 왜 그렇게 느껴지냐 하면 대통령이나 국회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예를 들어 뭐 진보 정권이 있다라고 하면 진보 성향의 법관들은 우르르 하고 다 앉혀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진보 성향의 판사들은 이상하게 평소보다 훨씬 진보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상한데 왜 사법부의 판단이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 대통령이나 국회의 판단과 자꾸 비슷하게 나오지? 이거 정파적인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법부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국민들,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곳인데 그 결정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서 이거 정파적인 결정이야. 정치적으로 내려진 거야.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면 그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이었지만 그 자체도 믿지 않게 존중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관들을 구성하려고 하는 정치권의 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떤 법관을 앉히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 사법부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국회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해요. 바로 사법부의 운영입니다. 예. 사법부가 운영되는 측면에 있어서 국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아,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국회가 어떻게 헌법을 바꿔버리지 않는 한 국회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이 조직이 조직으로서 활동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 행정 업무들이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기관들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거는 그냥 자의적으로 막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법원 조직법이라고 하는 것, 헌법재판소법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법률에 근거해서 그 조직이 운영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법원 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뭐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들어요?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으로써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예산안, 심의 의결하는 것도 어디예요? 국회입니다. 예. 그래서 사법부에 배정된 예산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사법부를 견제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기서 감사와 국정조사를 한다라고, 이게 국정감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사무와 행정에 관련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사법부가 운영되는 측면에서도 국회가 관여를 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